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정주, 김정미 이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 촬영은요, 2022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지역사회교육협에서 주관합니다. 똑똑 안전한 데이트 솔루션 행복한 연애 만남도 헤어짐도 안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데이트 폭력 대응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들의 연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또 친밀한 관계에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이면에 경계해야 할 것, 바로 데이트 폭력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의 데이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선생님들, 데이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데이트하면 떠오르는 단어요. 네. 선생님 데이트하면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니까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면 솜사탕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솜사탕 많이 드셨나봐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유원지에 가면 꼭 팔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달달한 솜사탕, 그건 또 데이트, 또는 사랑, 연애를 상징하기도 하죠. 네. 자, 이재순 선생님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 달달하게 아이스크림. 아주 맛있지만 금방 네.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처럼 그 끝이 허무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들 말씀처럼 이 달달한 데이트하고 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단어 폭력이 합쳐진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 가장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네, 건강한 관계에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거에 관하여 게리 체프만 선생님들 아시죠? 네, 네. 네, 일생 동안 상담을 해오신 게리 체프만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겠죠. 친밀한 관계는 공통적으로 5가지가 있더라. 네, 이 5가지 요소 덕목이기도 하죠. 이 요소를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책으로도 발간이 됐어요. 네. 그 말씀해주신 책, 그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은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 국내에서도 관계의 지침서로 많이 읽힌다고 들었는데, 책에 언급되었던 5가지 사랑의 언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저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한 개는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혹시 이렇게 서로에게 칭찬해주는 말? 상대를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좀 강력한 그런 도구인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도 그 책 읽으신 거죠? 네. 읽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칭찬 맞았어요.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첫 번째가 칭찬이었는데, 선생님도 칭찬 들으면 어떠세요? 좀 좋아요. 네, 기분 좋죠. 뿐만 아니라 칭찬한 말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연인 사이의 칭찬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인정하는 말, 이 칭찬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연인 사이에서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겠어요. 혹시 이런 방법 어떨까요? 어떤 방법이요? 만날 때마다 뭐 한 3가지씩 칭찬해서 격려해주기.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왜 네. 장점 찾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각자 오늘 데이트를 회상하면서 칭찬할 것 찾아서 나중이라도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칭찬해주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네네. 와, 좋을 것 같네요. 음.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어때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함께 있는 시간.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거 필요하죠. 네. 정말 그 함께하는 시간, 음. 그쵸.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안에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걸 의미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또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연인 사이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그대로 차곡차곡 추억이 되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와, 두 번째 사랑의 언어도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선생님 그 말 너무 좋아요. 연인 사이 함께하는 시간은 차곡차곡 추억이 되어서 쌓인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자,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과연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돈. 네, 비슷해요. 돈으로 산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네. 좋아요. 정말 네. 저도 좋아하죠. 네, 정말 중요한데 그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기면서 오가는 선물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꼭
큰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라기보다는 뭐 계절이 바뀔 때 꽃 한 송이 그리고 맞아요. 뭐 마음이 담긴 손편지 같은 것도 친밀감을 더해주는 참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연인 사이의 선물은 왜 두고두고 이렇게 음. 소장하고 싶은 추억 1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35년 전에 남편이 써준 그 사랑의 손편지 오, 그거 아직도 진짜요? 간직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추억 목록 1위 맞아요, 선생님.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바로 봉사입니다. 네. 여기서의 봉사란 상대방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 네.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어떤 기꺼운 희생인 이 봉사라고 하는 것 둘 사이의 유대감을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선생님 5번째 마지막 이 뭘까요? 5번째. 5번째 언어는 제가 알 것 같긴 한데요. 또, 네. 그 연인 사이에서 꼭 나와야 될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 아닐까요? 맞아요. 선생님 선물도 좋아하시고 스킨십도 좋아하시구나. 당연하죠. 네. 맞아, 선생님 맞췄습니다. 네. 5번째 사랑의 요소는 스킨십이었어요. 네. 네. 특히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스킨십은 어떨까요? 네, 사랑을 더 강화시켜 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에 있어야 될 것 5가지. 게리 체프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가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었고요. 칭찬이죠. 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인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사랑의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의 언어를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의 애착이란 서로의 욕구를 채워질 때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애착이란 나의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의 욕구를 채워줄 때 형성되는 건데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 이렇게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실천해야 되는데 네, 배려 존중 없이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일방적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바로 데이트 폭력인 거죠. 네. 네. 배려 없이 내 방식대로 이끄는 것. 그것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달달한 사랑 이야기 또 건강한 연애 필수 조건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데이트 폭력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을 수도 있는 경계해야 할 것들을 좀 인지하고 예방하면 좋겠죠. 그리고 네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성 간의 그 사랑이 끌린 만큼 강한 에너지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 역기능적인 측면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최근에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작년에 있었던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네, 사건, 맞아요. 그 가해자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네. 사실 그 사건 맨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너무 놀라고 안타까웠었는데요. 네,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그 기사 보고 그 뉴스 보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사건이 그때 딱 일어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피해자가 꾸준히 폭력을 당해왔던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그 피해자가 왜 그 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꼭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루어져야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다양한 데이트 폭력 유형을 한번 알아보고 그 대처법,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데이트는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자,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데이트 폭력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리고 또 성적 폭력 이런 것들이 있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선생님들 데이트 폭력하면 물론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데이트 폭력하면 이렇게 때리는 신체적인 폭력 그게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보통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힘이 센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힘이 약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신체적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그 유형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빈도수 조사 결과 몇 위였을 것 같으세요? 네, 결과 그거 보니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4위였어요. 아, 4위였어요. 신체적 폭력이 4위예요.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1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군요. 맞아요. 1, 2, 3위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신체적 폭력은 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을 말하는데요. 때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막 물건을 던지거나 또 흉기로 막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팔목을 세게 잡아 뭐 끌거나 아니면 막 밀치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 네. 밀치는 것, 팔목을 네. 세게 잡고 비트는 것, 네. 이게 모두 다 폭력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그 심각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속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혼자 감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저도 맞아요. 그 부분이 계속 음. 의문이고 안타까운데 왜 그 전에 피해자들은 예방이나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꼭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까지 가야 하는지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그건 그 사랑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그걸 사랑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들이 다 이러면서 사귀겠지 하고. 아, 남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걔들. 그래서,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그 61%에 해당되는 1위가요.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었다라고. 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위는 창피해서. 창피해서. 남들한테 공개하는 게 창피하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 3위는 그래도 뭐 신고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아. 계속 만나게 되니까. 네. 그리고 4위가 상대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신고를 못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1위가 그렇게 심한 폭력이 아니라서였다고요? 네, 네. 그 부분이 좀 놀랍네요. 안타깝죠. 예, 폭력에 심한 폭력, 약한 폭력은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폭력은 폭력일 뿐인데. 네, 맞아요. 음, 사랑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생각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지난 2020년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도 사실 주위 분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폭력을 당한 여성은 맞아요. 오히려 신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던데 네네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이유 중 하나였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폭력에는 선생님들 심한 폭력, 약한 폭력은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묵인한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래요,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창피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창피한 게 가해자가 창피한 거지 피해자가 창피한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 3위는 뭐예요? 저도 네. 되게 궁금합니다. 데이트 네. 폭력 유형 3위 뭔가요, 선생님? 네, 지금 저희가 3위는요, 언어적, 또 경제적, 정서적 폭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언어적 폭력은 그 욕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윽박 지르거나 네. 또 그 사람이 생긴 그 외모 있잖아요.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고 또 상대가 싫어하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놀리는 것도 언어적 폭력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 경제적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경제적이라고 하면 돈을 뜻하는 거겠죠. 네. 상대방에게 뭐 돈 쓰기를 강요한다는 것일까요? 네,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저는 또 이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 한쪽에서 헤어지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 이것도 경제적인 폭력 같은데요. 맞나요, 선생님? 네네. 경제적 데이트 폭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두 분이 참 말씀하신 건 그게 다 맞습니다. 데이트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한 이제 뭐 헤어질 때 또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막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상대방의 명의를 신분증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안 갚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상대방이 싫다는데도요. 막 선물을 사주는 거. 그것도 네. 경제적 폭력에 해당된다고 정말요? 합니다. 네네네. 아, 원하는 선물을 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점이 사실 네. 놀랍긴 한데,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 이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문제일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선생님 정서적 폭력은 뭘까요? 상대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괴롭힌다는 얘기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괴롭힌다. 그러면 이제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게 그렇죠. 해당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최고는 아마 스토킹 아닐까요? 맞아요. 요즘 뭐 이렇게 연인들 간에 문제가 있는데 막 헤어져 놓고도 계속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 뉴스를 봐도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그 작년이죠.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제가 성교육 강사니까. 그랬더니 법에 최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네, 좀 강해졌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피해를 당하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정말 그 피해자들의 고통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온했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맞아요. 두려울까요? 얼마나 그렇겠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활 자체가 불안하다 이런 대답을 10명 중에 9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삶 자체가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2번 다시 나는 누구를 사귀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삶이 이제 불안하니까 괴롭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무려 80%에 해당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후유증이 정말 큰데요. 네.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스토킹 사건으로 정말 직장을 2번이나 이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 몇 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직도 뭔가 공공장소에 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깝네요. 뭐 공공장소를 못 간다는 게 정말 얼마나 심한 그 트라우마겠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서적 폭력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문제를 인식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예방해야 할 데이트 폭력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데이트 폭력 2위 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1위하고 2위만 남았네요. 네. 네,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1위하고 2위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이유는 바로 성적 폭력이에요. 성적 네. 폭력이요.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신체 부위를 막 만진다던가 또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상의 없이 막 무조건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약속을 해요. 이제 피임하겠다고. 네. 그래 놓고도 일방적으로 진행 중에 성관계 진행 중에 피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성적 데이트 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도중에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기구를 네. 제거하는 걸 스텔싱이라고 제거하는.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스텔싱 행위를 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승소했었죠. 이 스텔싱은 좀 늦게 제정된 법이에요. 2014년도에 캐나다에서 제정돼서 지금도 국외에서 몇몇 나라만이 스텔싱법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변호사 그분도 그 사건 담당하신 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 고무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사실 저는 이 성적 폭력이 2위나 차지했다는 점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성적 그래요? 폭력은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성적 행동을 했다는 건데 맞아요. 예. 요즘 젊은 분들은 동의 구하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워낙 우리가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동의 구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을 좀 딱 찝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좋아요. 우리 막연히 알고 있는데 실제 데이트 현장에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을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성적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서 가해자, 피해자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 쪽에서는 분명히 동의를 구했다고 하고 네. 피해자 쪽에서는 또 아니다, 동의한 적 없다 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가해자 쪽에서는 분명히 동의했다고 그러고 피해자는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 있지요. 네. 그거는 이제 진정한 동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진정한 동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분명한 예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스. 네, 분명한 예스란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스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상태란 뭐냐면 맨정신으로 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술 취해서 하는 동의는 동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here and now, 지금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음. 어제 한 동의가 오늘까지 유효하다?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도 선생님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왜 남자 네.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하고 스킨십 시도할 때 동의 구하던가요? 드라마에서? 아니요. 근데 선생님 그거 잘 본 적 없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좀 많이 이제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그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남자가 확 주도하고 맞아요. 키스를 네. 확 한다던가 네, 뭐 맞아요. 그런 강압적인 모습을 네. 여전히 멋있다고 느껴지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깐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대사나 분위기상 멋있어 보이게 연출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자칫 정말 데이트 폭력일 수 있는 것도 네. 이게 사랑이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나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서로 간의 동의, 배려,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행동은 바람직한 데이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드라마를 이렇게 시청하면서 우리가 저 장면은 좀 재미를 위해서 했지만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시청률을 신경 쓰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갑자기 키스를 해? 왜 동의를 안 하지? 동의 생략한 거야? 뭐 이러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따라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 선생님 되게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를 살고 네. 있으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막연히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네. 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1위 남았죠. 데이트 폭력 1위 뭘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네, 1위는 뭐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들 굉장히 1위가 궁금하시죠. 네, 근데 네. 의외로요, 1위가 바로 행동 통제였어요. 통제. 네. 네. 그 옷 입지 마, 뭐 치마를 좀 짧게 입으면, 짧은 치마 왜 입어, 막 그러기도 하고요. 오늘 누구누구 만났어 하고 하루에 그 행동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서 전화를 안 받아도 왜 전화 안 받아? 심하게는 뭐 알바하는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하고. 네. 그리고 핸드폰 비밀번호 있잖아요. 패턴까지 다 공유해서 일일이 톡이나 문자 내용까지 자기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위가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간섭하는 거네요. 네, 선생님, 네, 맞아요. 간섭인데 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혼돈하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성교육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경계를 지키도록 하는 네.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지 못하고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간섭하는 게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부부나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네, 하죠.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서 문화가 정이잖아요. 맞아요. 정문화여서 이게 관심인지 간섭인지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사랑 이퀄 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착각을 하는데 관심과 간섭은 엄연히 다르죠. 네네. 네. 근데 선생님 이 통제의 정점은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요즘 언론 매체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라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혹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죠. 네. 그렇게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현실감 혹은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네. 결국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서운 범죄죠. 그런데 선생님, 가해자들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터라고 하죠. 이 가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든가 행동 패턴을 우리가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음. 그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주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다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네. 나 아니면 누가 너를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줘? 그러니까 너가 무시를 당하는 거야. 아직도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해요. 아,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내가 말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에 흔히 사랑 싸움 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반성했어요. 내 연애할 때 저런 말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네, 우리가 이런 예방 교육을 들을 때 항상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만 듣는데 이 부분은 나도 저런 말 사용하지 않나라고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바람직한 이별 방법도 우리가 있을까요? 네, 이별, 바람직한 이별 하면 이제 안전한 이별이겠죠. 아, 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랑이 있으면 이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별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마음가짐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사랑도 계획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별도 정말 사이가 좋을 때, 친밀한 관계일 때 바람직한 이별은 뭘까라고 한번 얘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는요.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집착으로 스토킹이 자꾸 일어나는데 맞아요. 집착은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랑이 변질된 병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세 가지.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별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되게 씁쓸한데 네. 정말 기억해둬야 될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우리 안전한 이별에까지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되게 정이요? 궁금한데 사랑이란 뭘까요? 네. 네. 저는 사랑은 여름? 이라고 여름? 생각합니다. 여름. 그러니까 뭐 올여름 너무 더웠어. 아 정말 너무 더웠지. 이렇게 더운 여름이 또 올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뜨겁고 정열적인 여름이 또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 갈수록 여름처럼 뜨거운 정열적인 사랑을 하셨나 보네요. 네. 선생님, 저기 멋있다. 아, 저는 멋있어요. 저에게 사랑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은 징검다리다. 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것도 멋있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까지는 여러 번의 사랑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네, 그때마다 사랑의 징검다리가 튼실해야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징검다리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준 사랑의 정의 여름, 또 징검다리. 네. 그 사랑의 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죠. 한 사람이 떠난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한 발자국 다가왔다는 의미이다. 아, 그러니까 이별까지도 쿨하게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겠습니다. 네. 좀 더 멋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데이트 폭력 발생 시 신고나 상담은 국번 없이 1366 또는 112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좀 더 자세히 데이트 폭력 대처 방법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연애 기술의 내용은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